성호전자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딱 갔을 때 직관이 오냐 이거지. 잘 오진 않죠. 그러면 개인 종목 하다가는 쪽파 찰 수 있어. 그게 안 되니까 ETF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길게 보시면은 ETF 하지 마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되고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건 맞잖아요. 예전보다 싸진 거잖아요. 한 삼성전자 21만 원, 하이닉스 뭐 110만 원인가 105만 원 어쨌든 갔던 것 같은데 없는 분들은 지금 이게 사도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정리해 주면. 심플하게 목표 주가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네, 30만 원대까지도 이제 나오고 갈 수도 있고 이 단기전으로 끝나야지 30만 원에 보일 겁니다. 단기전으로 안 끝나면은 한참 동안 안 보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어느 주가에서 가야지 안전마진이 있느냐.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보는 순간을 사거나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살 필요 없죠. 살 필요 없고 네. 팔 필요는 없나요? 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하는 거 딱 한 가지야. 뭐냐면 말씀드렸잖아. 손절됐어요? 혼자 아니요? 이익 보고 파는 거잖아요. 네. 이익 보고 파는 거? 네네. 두 가지. 벤츠인데 네.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그게 그렇게 나의 기분을 좋게 해. 그거 없어도 되지만 많이 사고 싶다면 람보르기 말고 페라리로 바꾸겠어요. 용처가 확실하면 팔 수 있죠. 이 버는데. 용처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욕심이 많아서 나는 주식에서 놀아. 이거 남들 겁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올랐는데 이거 더 갈 수도 있는데 30만 갈 수도 있지 모르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좀 벌었어. 팔아갖고 다른 게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일 때.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게 보이거나 용처가 확실해. 그 둘 다 없으면요. 손점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뭐 그럴 거 있나? 그러면 판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이상 조짐이 있냐 이거지. 펀드멘트 이상은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 이상 조짐이 나타날 수 있죠. 일주일 뒤에? 네. 한 달 뒤에?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죠. 이 순간을 판단해야 되나요? 아까 핵심은 이 순간을 판단하는 것. 기본은 펀더멘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이 없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은 판단할 필요 없는 거고. 용처가 확실한 거. 나의 그 정신과 미래의 풍조에 손을 먹었으니까. 물론 한 1억 벌 뻔했는데 3천만 원 줄어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보여. 뭐 광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엄청 뭐 새로운 종목 가서 뭐 그러는 게 펀드 매니저는 계속 돈을 굴려야 되니까 숙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빼가지고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돈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보고 코스피가 빠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런 다른 트레이딩을 할 게 눈에 확실히 보이거나 부안해동 말고 자기가 알아서 아니면 람보르기 사거나. 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자산운용사의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본부장님 이번 주에 뭐 종목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섹터로 이번 주에 주식을 파셨는지 사셨는지 샀다면 어떤 섹터의 주식을 이번 조정장에 오늘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오늘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섹터 얘기도 되죠. 오늘 거 얘기하면 안 되지. 장이 안 끝났으니까. 네. 리딩방이 되는 거니. 10% 빠지고 12% 하잖아. 12%. 네네네. 이 하수 엄청 폭락했죠. 합쳐서. 그냥 우리는 좀 샀습니다. 많이 못 샀어요. 어느 섹터를 담으셨어요? 반도체. 혹시나 그래도 뭐 한국과 미국 중에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한국만 하니까. 한국만. 그리고 일부는 어저께 올랐을 때 팔았습니다. 그 사이에? 네. 과하게 빠졌고 과하게 반등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게 100억인데 그지기 50억을 마이너스 12% 사고 그다음에 어저께 11%로 50% 팔고 이거 아니고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뭐 조금 많이 빠져서 샀다가 그 조금 중에서 일부는 다시 어저께 목요일날 올라갔을 때 일부는 다시 이식을 했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도 계시죠. 할 수 없어요. 배워야 된다고 수업할 때. 자, 근데 이게 2월 말까지면 이제 코스피가 6,300까지 오르면서 장이 진짜 뭐 매일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시즌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히 멱살 끌고 증시 올렸기 때문에 반도체 레버리지 ETF 투자하신 분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변동성 굉장히 심해진 시기에 레버리지 투자 반도체라면 반도체 영역에만 한해서요. ETF 투자 괜찮은지랑 플러스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할 리스크 관리 원칙이 있다면요. 저는 레버리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도.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을 때도요? 변동성 클 때도. 크니까 안 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맞고 도파민이 열려서 날릴 것 같으면 그걸 하셔야 되죠.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다지 권고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이 일반적인 노멀하는 게 중간층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그 끝단에 계신 분들은 제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더 수입을 받으실 수도 있죠. 지금은 힘들었지만 만약에 그걸 했으면은 또 그렇죠. 나중에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길게 봤을 때 뭐가 말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저희 성향과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진짜 웬만한 승인 아니고는 못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죠. 청산되는 게 아니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하시면 뭐 되겠지만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보고 지금 3월에 좀 담아갈 할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전히 또 장기화가 안 된다면은 일단은 저는 봤을 때 어쨌든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주가가 피크가 된다면 피크는 모르겠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원래 생각했던
마켓과 이런 전쟁 말고는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연말 후반기로 갔을 때보다는 상반기에 승부를 놔야 된다라는 게 전후반이 대부분 그렇게. 왜? 이게 증가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게 아마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는 각도는 둔화될지 몰라도 네. 여전히 2분기, 3분기 이렇게 할 때 지금 컨센서스가 20, 30%, 10% 이렇게 더 올라간다 보잖아요. 절대 이익은 3분기까지 안 빠진다는 게 90% 컨센서스거든요. 10%는 4분기는 좀 수그러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10%가.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나 4분기 초반까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삼성전자가 이미 30만 원 갔다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PER이 10배 이상 갔다면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흥분 이빠이 했을 때가 언제일 것이냐라고 과거 경험을 보면 이거는 한 5, 6, 7월 달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봤는데 이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게 가더라도 그게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큼 가고 말지. 이게 보세요.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게 3자 얼마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5, 6월 달이 피크가 오더라도 이렇게 가고 내려갈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장이 그렇다는 거는 두 가지죠. 섹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병목 형상의 큰 섹터가 뭐예요? AI죠, AI. AI는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나발이고 투자 안 하겠어요? 웬만하면 하겠죠. 해야죠. 못하는 회사도 있죠. 사모에서 약한 거. 금리를 못 견디는 돈을 펀딩 못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AI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회사가 이제 가르마가 타질 겁니다. 요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근데 그래도 그쪽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목 현상이 반도체, 전력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질 때는 여기부터 섹터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5월, 6월, 7월 달에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이 높이까지 갈지 여기서 끝날지 그건 몰라도 산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5, 6, 7월 달이나 좀 연장하더라도 9월까지 하고 선거 전후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선거 그렇게 보는 게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살 종목과 기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스닥은요. 코스닥 3.9로 코스닥 액티브 ETF 들어온다. 3월 15일. 코스닥 액티브 ETF 온다니까 어저께 15% 오른 것도 그거 영향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도 마이너스는 아직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국내 자금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펀더멘틀적으로 다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오늘 코스닥은 1% 올랐네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안 사이드 좋은데. 카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3월 6일 현재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때부터는 또 코스피가 하려나? 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오는 게 제가 정확히 하는 3월 15일, 3월 중순에 알고 있거든요. 네. GTC 컨퍼런스 언제 하고? 16일이에요. 겹치네요. 그럼 GTC 컨퍼런스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시고 그 코스닥 액티브 펀드는 코스닥이시잖아요. 수급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죠. 그 참고하시고 컨센서스는요. 코스닥이 잘 될 때 이 전쟁 없고 했을 때 보통 컨센서스가 1500까지 한번 가보지 않을까. 1500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사실 코스닥이 지금 38배인지 35배인지 몰라. 넘버들이 잘 안 돼. 그 많은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정확히 정체가 EPS가 얼마서 코스피는 한 630, 650이다. EPS가 곱하기 10배 하면 6,300, 6,500이 크게 아니 5,500이 아니고 7,000원 아니고 이렇게 10배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그게 안 나온다니까. 커버하는 종목도 다 커버가 안 되고 그 밸류가 이미 30배, 40배, 30배가 40배 가도 무슨 상관이 있어. 다만 과거에 금융위기나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이빨 올라갔을 때 그때가 40배 넘어가면 많은 거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꺾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개만해서 여러 증권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논리적인 게 맞는데 계산적으로는 안 되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니까 계산적으로 잘 안 되지만 그게 한 1,500 정도예요. 1,500 정도에 보통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진짜 유동성 자금이 아까 말한 그 얘기는 제 얘기예요. 100조가 아니고 200조, 300조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2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베팅하고 레버리지 하라?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러면 코스닥에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넘버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위험하다고 해서 코스닥이 어쨌든 1,500 뭐 전망 정도는 뭐 2,000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 ETF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비중을 얘기할게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비중이 얼마 될까? 시총이. 한 10% 초반인가 중반 안 될까? 중반 안 될까? 10%. 한 달 전, 몇 달 전에는 코스닥 다 합치면 SK하이닉스 시총 정도라고 얘기 봤었는데. 10% SPI가 600 몇십 조니까 요천에 맞아 1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15% 아니고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왔는데 액티브 무슨 펀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과거에도 2017년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14.5%까지 확대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에 대해서 평균 얼마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퀴즈.
20%? 9.5%, 지금 10.7%. 그런데 17년에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을 때 14.5%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대요. 평균 10% 안에서 14.5%잖아요. 자기 투자할 때. 우리 지금 코스닥이 시총 비중에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할 때 얼마 정도까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10%? 10% 정도면 오케이. 욕심 내면 15%? 만약에 그 기대를 한다면?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이 계셔. 야, 코스피가 좀 나가니까 5대5, 3대7. 그건 좀 위험하다. 아니, 위험 안 할 수도 있죠. 돈 많이 벌고 빨리 튀어나오면 되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사람 자기가 잘하는데 딴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지 말고.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정상 분포 있는 사람한테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균 외국인은 얼마? 10%.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했을 때 14.5%.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총은 15% 10% 초반. 15% 이내. 그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좀 봐줘서 눈치 빠른 사람 할 수 있으니까 한 20%까지 하려볼까? 자신 없으면 15%?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을 사요? 아니면 코스닥에서? 개별 끝답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얘기할게요. 성호전자 아세요? 성호전자. 아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코록인도 아세요? 최근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딱 갔을 때 직관이 오냐 이거지. 잘 오진 않죠. 그러면 개인 종목 했다가는 쪽박 찰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 있고 그게 안 되니까 ETF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 자체는 괜찮게 보시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선택해야 되네. 코스닥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 지수 ETF를 한다면.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길게 보시면은 ETF 하지 마시고 인덱스 펀드를 하세요. 인덱스 펀드. 왜냐면은 ETF는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하는 순간에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습관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진짜 한다면 ETF를 한 20% 하고 인덱스를 한 50% 하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정답 아니에요. 안정성을 위해서 인덱스 50% 하고 중간에 개별 종목을 20, 30%, ETF를 20, 30%. 왜? 개별도 해봐야 되거든. 근데 개별을 다 하는데 개별 잘 아냐 이거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해야 되잖아. 개별 안 해. 이런 순간에 난 개별 공부 안 해. 그냥 시장만 보고 해. 이것도 문제거든. 그래서 하나의 굴지를 장이 우리가 6천 이하는 근본적으로 올라간다는 믿으면은 장을 보고 코스닥, 코스피를 자기 성향에 따라 갖고 코스닥은 30% 할 수도 있지만 한 20%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사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한 20, 30% 자신 있으면 40% 해도 되지만 20, 30%. 그 나머지 20, 30%는 ETF. 왜 이렇게 안전빵을 하냐? 장이 이렇게 변동인데 안전빵을 가려니까 자신 있으면 하지 말아요. 그냥 종목만 하면 돼. 성호전자, 그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호전자가 뭐하고 움직이느냐? 루멘텀하고 코히어런트하고 움직이고 루멘텀 코히어런트랑 광 관련된 거거든요. 시총이 커요. 우리나라 성호전자 작지 않습니다. 근데 성호전자가 작지 않은 종목인데 걔 자회사가 광트랜시버라는 거, 광트랜시버 들어보셨죠? 광트랜시버. 그거에 장비를 성호전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광 관련되는 건 미국의 광 관련되는 게 코히어런트하고 루멘텀. 그 주가를 보면서 어저께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브로드컴 때문에 빠졌어요. 브로드컴 좋게 얘기했는데 브로드컴도 걔네가 왜 빠져? 브로드컴 뭐라냐면 AI 반도체 간섭이 다 좋은데 얘네가 그 네트워킹 칩을 만들거든요. 네트워크 뭐죠? 칩간 아니면 이게 렉 서버하고 서버 간에 연결시키는 게 네트워크 칩. 거기에 연결을 할 때 구리로 하잖아요. 구리는 싸잖아요. 도면적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광으로 바꾼다고 했었어요. 근데 얘네가 얘기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 될 때까지는 값싸고 아직 내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리를 연장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브로드컴이 그런 얘기 하니까, 광으로 가는 게 좀 생각보다 빠르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루멘텀하고 코히런트가 주가 보세요.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그 얘기하는 순간에 콩코를 하나에 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 정도로 그 섹터의 어느 종목 성호전자를 그렇게 알면 투자해야 된다. 아니 또 하나 생각났다. RF 머티리얼스라고 있어요. 그것도 관련돼서 이건 패키징하는 건데 칩 아까 광하면 그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이게 LD 칩을 패키징했는데 이게 또 공급처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근데 RF 머티리얼스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싼 영역은 아니에요. PR이 이제 50배, 60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살지 말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 종목을 몰빵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코어가 보통 여러분 몇 개 가져와서 근데 두세 개 갖고 가시잖아요. 한 종목 안 하잖아요. 세 개, 네 개.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면 펀드맨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틀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재수 나쁠 때 보면 저 틀었다고 막 욕하고 지랄할 건데 저 70% 확률은 맞거든요. 근데 펀드맨이 잘하는 애들도 70% 넘게 쉽지 않아.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70%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엄청 훌륭한 거죠. 55 이렇게 되면 잘려. 대체가 되니까. 내 생각에는 앞으로 60%도 잘릴 것 같아. 왜? AI가 발전돼서 한 5년 내로. 길게 봐도 10년 내로는 확률이 70% 안 되면 다 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그러면 펀드맨이 그렇게 하면 펀드맨 돈을 맡기든 1년에 피 주고 1% 아깝지 않아요. 맡기든 그거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특정이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이오 쪽 인더스트리 아는 사람이 많어.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탐구도 해. 그러니까 이 섹터만은 내가 알 수 있어. 펀드맨이지 김장렬 씨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섹터 한 20, 30% 할 수 있겠지. 어느 종목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보니까 변화기가 추세적으로 가. 근데 변화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을 찍기 애매하잖아요. 대세를 보니까 변화기가 다시 갈 것 같게 해. 추세가. 병목 현상이 있는 게 AI 반도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변화기 간다 하면 변화기 ETF를 자기 공부할 시간도
시간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종목과 섹터와 장이 간다고 느끼면 한 40~50%는 지수로 해놓으면은 이건 웬만해서 안 건드리거든. ETF처럼.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 순간은 한 1년 가져가는 거고. ETF는 뭐예요? 한 달, 2달 가져가는 거고. 종목은 자기가 틀렸으면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만 해도 엑셀 갖다 놓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매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월급 받아요. 펀드 매니저는 뭐 3억 받는 자세요? 탁 뜨는 소리야. 펀드 신도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 더 신이 아니에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하시고 코드가 안 맞으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섹터 가볍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LIG 넥슨, 하나에어스페이스 등이 상한가를 친 적도 있었는데 LIG 전쟁 특수 기대감이 반영된 이들 종목에 지금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입이 이제 어저께랑 그저께랑 오늘이랑 달라갖고 이건 또 영상 올리는 수가 다르니까 오늘 얼마입니까? 오늘도 한 10몇 프로 오르는 것 같은데? LIG 오늘 13% 오르고 있고요. 전고점 아니에요? 80몇만 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44만 7천 원. 일단은 첫날 상한가하고 할 때는 이게 전쟁이 이제 단기전이 아니고 할 것 같으니까 올라간 거고 주전에 쫓아하려고 그러니까 한 거는 또 다시 단기전에 할지도 모른다 끝날 수도 있다 다시 내려간 거고 오늘은 단기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미 쏴버린 폭탄은 어떡해? 리필해야 되죠 리필. 또 사야지. 그리고 간밤에 미국 장이 또 빠지잖아요. IT가. 그러면 살 게 없잖아요. 이런 수급에 난리 뽀개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니, 난 몰라요. 모르는 거고 다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초과할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 전망이 애널리스트가 하기에는 너무 빨리 이 전망 하기 전에 너무 빨리 주가가 반영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특히 시장이 유동성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전망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미리 검토를 해야 돼요. 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섹터가 다르니까 이익 전망이 못 따라가잖아요. 이익 전망 하고 하려면 2~3일 걸리고 뭐 다른 섹터 하면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주가 하루 이틀 올라가는 거 어떻게 저스티파이해서 올라가냐고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이전에 있는 이익 전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을 얼마 정도 하느냐? 보통 15%.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보다 15% 이상까지는 그쪽에 가는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장의 수급이 유동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제가 뭐라 그러죠? 목표 주가 가면 이제 안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5%는 안 그래도 안 따라가. 다른 섹터 찾아. 다른 섹터 찾을 게 없어. 여기 미친 다 붙고 있어. 내가 일부러 나오고 싶지 않으면 목표 주가 넘어갈 때는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언제 파느냐? 아직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목표 주가가 한 10% 넘어가면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 다음에 에너지 목표 주가를 올릴 겁니다. 자기 이익을 바꿔서. 그때 지금 올라온 주가에서 한 10% 업사이드. 그러니까 올라간 거, 첫 번째 목표 주가에서 올라갔잖아요. 이익점에 못 따라가서. 그럼 다음에 할 때 에너지가 20%. 저 자기 거 원래 때문에 20%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다 팔 거예요. 그때 못 팔거든. 그래서 보통은 목표 주가가 이익 전망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후행주로 온다는 가능했을 때 10에서 15% 더 업사이드까지 보는 것이 제가 맥시멈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거다.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몰라. 자, 그리고 또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운임 상승과 유가 수혜를 입은 대한해운, 에스올 등의 운송 및 정유 섹터는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도 어렵죠. 이게 진짜 100불까지 간다면 지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85달러가 다음 주 초반에 85달러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결론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다음 주 한 월화, 뭐 길어도 수요일쯤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게 영향 올라가고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 결론이 85불 이상 갈 것 같다는 촉이 오거나 정보가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거 80 필요 없죠. 새롭게 들어가는 건 이 변동을 견뎌내야 돼요. 스페큘러티브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나방 같은 대한민국장, 강심장 아니면 못한다라는 말이 맞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종목에 아까 성우전자가 뭐 삼성전자고 뭐 또 LIG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 난리를 보겠는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유가가 얼마까지 갈지 예상을 해야지 하는 건데. 예상이 지금 뭐 불가능한 영역이죠. 100불 하는 사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95불 갈 수 있는데 딱 가다가 일주일에 꼬꾸라질 수 있다. 전쟁 끝 해가지고. 아까 방사는 달라요. 방사는 뭐냐면 유가로 갖다 꼬꾸라질 수 있지. 방사는 어쨌든 사야 될 거잖아요. 밀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산해 준 건 뭐냐면 이익 전망이 이런 특수에 의해서 이익 전망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익 전망 높아지는 거 바로 반영을 못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익 전망을 토대로 한 목표 주가보다도 10에서 15%까지 스트레치를 본다는 그런 정도라도 얘기 드리는 건데 청유는 유가인데 유가 예측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산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줄 수 없으면 스페큘러티브 바이가 됐던 셀이 됐던 진짜 트레이딩의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하나로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치 상향 조정, 거래 시간 확대 맞물려 증권주, 뭐
증시 상승세 이전에 2월 28일까지 증시 상승세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증시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도 어쨌든 매매를 많이 하니까 뭐 증권주는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증권주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많이 오르기도 했죠. 지금 조정받기도 했지만. 맞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자금이 들어오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럼 증권주에 매우 파지템합니다. 그때 주가 올랐잖아요. 빠진 건 뭐냐? 빠진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계속 빠지는 이유로 작동하면은 아직은 서둘 필요 없는 거고. 국회 상법 개정 국회 통과가 안 돼 빠진 거. 그거 관계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빠진 거. 아까 말했죠. 그 은행도 마찬가지긴 한데 증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리고 아까 유가하고 금리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네도 PBR이 비싸고 하는데 PBR은 ROE 나누기 COE라 했잖아요. 네. COE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갈 때는 이전 목표 주가, 이전 전고점 쉽게 갈 거라고 보지 마시고 아까 130조 이렇게 됐잖아요. 거래 금액이 늘어나는 걸 확실히 보시고 하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기 원래 지금 할래다가 상반기 안 한다는데 거래 시간 늘린다는 거 좀 미루기로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의견 조율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게 됐을 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최근에 아직 며칠째 못 봤는데 그나마 만약에 레버리지를 높이려면은 키움증권이 맞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삼성증권이 맞아요. 그리고 이 보세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 하는 사람 미국으로 갈까요? 미국 하는 사람 한국으로 올까요? 아니면 그냥 현상은 현상대로 가고 그냥 갈까요? 뭐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 가려고 하는 경향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올까요? 잘 안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환류 계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애매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돈이 많은 자산가, 초고액 자산가. PB 가면은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그 13억 이상 안 하면 안 해. 안 만들.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더 돈에 이제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개미들이 단타하는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고액자산가. 그러면 삼성증권입니다. 고액자산가의 비중과 그거 임팩트가 큰 게 삼성자산이에요. 그 밸류에이션이 그 점은 싸요. 그리고 고액자산가는 어떻게 하죠? 보통 조그만 종목보다 큰 종목 위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키움보다는 삼성에 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에 실질적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키움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언서틴티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레버리지가 있어요. ROE가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1.4 주다가 PBR로 1.55 주고 이거 높이는 게 키움은 쉽게 줘. 국내 소매의 임팩트가 더 크거든요. 삼성은 아까 초고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형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다르다는 거죠. 미래에셋을 굳이 얘기 안 한 이유는 많이 반영됐죠. 어디 투자한다고 뭐 한 거 뭐 포함해서 한껏 반영됐기 때문에 진짜 거기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지금은 미래냐 보다는 삼성이냐 키움이냐 고액자산가냐 아니면 엄청난 아직도의 그 불나방 같은 장세가 펼쳐지게 있느냐. 불나방 같이 사람들이 ETF나 말해서 난리 보겠다면 키움이고요. 그럼 좀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장이 우상향한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증권이 될 수 있겠고. 헷갈리면은 종목 헷갈리면 어떡하는지? 증권 ETF? 네. 기술적으로 보시고 차트 보시고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라면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3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면 또 4월에 뵐 테니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현금 30% 또는 20% 4천만 원 가지고 한 2천만 원은 반도체 그리고 2천만 원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개별 종목 한 2개 그 다음에 코스닥에 한 500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개별 종목이라면 그래도 어느 섹터에서 찾으면 좋겠다 정도는? 섹터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건데 병목 현상이 있는 변압기, 반도체 다음. 근데 반도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변압기를 포함해서 50%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압기를 반도체 포함시킨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해야 돼요. 섹터가 아니고. 개별 종목,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많이 안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많이 갔어. 괴리가 벌어졌어. 근데 이거 커버 안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갑자기 커버를 하네? 두 번째 커버하는 사람이 나오는 종목. 장이 애매하니까 5천억 이하짜리 말고 그 시가총액이 좀 되는 거 중에서 5천억 1조 이상 되는 거 중에서 좀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든지 근데 이제 버려진 종목은 아니야. 그런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 정도. 헷갈려요? 그럼 반도체하고 저기 변압기만 사고 현금 갖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닥 인덱스 사든지 뭘 사서 500 혹시 막 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3월 16일까지 코스닥 ETF 그다음에 GTC 보시고 리밸런싱이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안 되면은 마지막 보류는 삼성전자 실적 나올 수 있는 4월 초. 그때까지 장 해방 안 된다? 그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4월에 실적 나오는 날이나 다음날 바로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장일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